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요. 공식이 하나 있다고 해요. 바로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아파트 분양시장은 성공한다. 이런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부들에게 딱 맞는 세탁실이나 주방이나 뭐 거실도 하물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부들에게 시각에 딱 맞춰서 제작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아파트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청약가처럼 생긴 아파트만 떠올리기 쉬웠는데 이제는 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아파트도 변모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방송은 여기 있잖아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두고 있고요. 출발할게요.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줄게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질문만 받을 거예요. 궁금한 거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797-0300번 문자번호입니다. 문자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좀 답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나온 부동산 관련 뉴스 보니까요. 네네네네. 대표님 이거 좀 봐주세요. 개포지구 재건축 네네. 관련해서요. 이 관련 기사가 났는데요. 한번 네, 볼게요. 네. 2단지가 개포지구 최초로 주공 2단지가 관리 처분 계획안 통과가 됐다라고 네. 합니다. 이로써 11년 만에 재건축 개장적에 마침표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예, 이제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순서대로. 근데 중요한 건 진행되는 내용이 과연 이것이 금전과 나의 관련이 있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네네네. 뭐 지금 이제 워낙 오래간만에 뭐 관리 처분이 나가지고 막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중심이 돼갖고 주목이 됐던 어떤 지역이 한번 이렇게 터지니까 아 관리 처분이 났다 이래서 으쌰으쌰 바쁘긴 한데 사실 안에 내용 들어가 보면 예전에 얘기했던 무상지분율과 현재 얘기하는 무상지분율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추가 분담금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난 33평대 무상으로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25평이라 그러네. 그나마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네. 25평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1억 얼마의 분담금을 내라고 하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오니까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내용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블루 칼라는 아니다. 지금 현재.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좋습니다. 재건축 시장이 바람이 불었고 현재 강남 3구에 대해서는 주시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게 맞아요. 재건축 시장이 점점 더 좋아질 거고 밑바탕을 지금 베이스로 깔고 간 건 임대주택 비율이 적어진다. 그리고 통합건축을 해서 용적률을 높인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재건축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좋아질 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처럼 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거죠. 상황은 잘 흘러갑니다. 근데 뭐든 항상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물건에 대한 부분도요. 분명 잘 굴러가는데 이게 나한테 괜찮을까? 어서 연락 주세요. 저희가 다 신하선 대표께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궁금증들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안 됐나요?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한참 불렀어요. 아,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네네. 난 다른 분이신가 싶어가지고.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네네. 지금 서울에 서대문구 부가현 2동 네, 두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작은 평수를. 예, 예, 근데요. 그 주변이 지금 다 재건축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 A군에서. 네네.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보유해야 될지 안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 될지 아하, 매도 시기는 한 언제쯤 잡으면 될지 네, 그거 좀 네. 알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서대문 네네. 부가현 2동의 두산 예, 아파트. 두산 아파트. 네, 점검하러 갈게요. 시청자님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우리 시청자분님 목소리가 상당히 낭낭하세요. 아, 자, 감사합니다. 네네네. 지금 혹시 말씀하신 주택이 거주하시는 주택인가요?
거주 안 하고 지금 부산에 내려와서 아, 예. 아파트를 또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아, 부산에다가. 예. 매입을 센터폴에. 부산에다 하신 거고. 예, 네네네. 센터폴에 지금 이제 입주해가지고 이제 새 아파트를 아. 사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네네네. 예, 서울 아파트는 아무래도 임대도 나중에 이제 임대도 받겠다 싶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냥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네네. 팔고, 네. 예, 부산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네네. 예, 그쪽에 이제 그 재건축이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팔기는 지금 팔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언제쯤 팔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렇게 네. 제가 A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되겠고요. 근처에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보자면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뭐 밑으로는 뭐 서강대도 있고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너무 잘 돼 있죠. 이렇게 학교가 교육시설이 상당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고, 네. 근처에 보시게 되면은 아현역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대역이죠, 이대역. 네네네네. 이대역이고, 여기 이화대학 학교 앞에 정문 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도상 오른쪽으로 갔을 때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가 조금 아쉬운 게 약간 언덕이에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언덕이다 보니까 어떤 그 수요자들한테 눈길을 잘 못 받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에 전부 다 아현, 부가현, 재정비 촉진구역도 있고요. 그리고 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아현, 재정비 촉진구역 이 공동역 쪽에도 지금 아파트 입주 지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매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네. 지역이 전부 다 뭐 개발지구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내 아파트의 가격이 조금 오를 것이냐? 조금 네. 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네.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나 네. 오를 것은 맞지만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약간의 네. 상승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발로 인해 3억이거든요. 가지고 네. 지금 3억인데 한 예, 얼마까지 오르갈 수 있을지. 그 가격적인 거는 이제 그 시장에서 읽어주는 거라서 그거는 네.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지금 이쪽 네. 지역의 특성이 어떠냐면은요. 네. 그 전체적으로 지금 이 이대 쪽이라던가 아니면 네. 아래쪽에 지금 공덕 쪽이라든가 네.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가 신축이 7억대인데 2011년도에 지어진 게 똑같은 33평형이 뭐 네. 한 4억대인 것도 있어요. 12년도 네. 정도 지어진 게 한 5억대인 것도 있고 조금 연식이 한 88년도다 그러면 4억까지도 똑같은 평형을 살 수도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이 신축을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 차이가 네. 굉장히 많이 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바로 그 위치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주변에 네.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동네가 깨끗해지니까 그 네. 구축 아파트들도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택도 가격이 조금 상승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네.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재건축이 지금 3년 후에 이제 다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네네네. 재건축이 다 들어와서 파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입주 무렵에 파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그보다 더 있다가 파는 게 좋을까요? 입주 무렵에는 인기가 더 많이 빠지겠죠. 그리고 입주 다 하고 나면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쪽 네. 지역에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난 네. 아파트가 꼭 필요한데 금전이 좀 네.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귀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수요자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가 막 넘쳐나는 스타일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자가 네. 있어가지고 이 주택을 살려고 할 때 내가 적당한 네. 시기에 욕심내지 네. 않고 매도한다 그러면 매도할 수 있는 아무 때나 예, 네. 크게 매력을 많이 1, 2천만 원 가지고 4, 5년 있다가는 인플레 때문에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1, 네네. 2천만 원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인플레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네. 수요자 때문에 내 가격이 팍 하고 3, 4천 뛰진 않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고 다른 거를 사셔가지고 거기서 기회비용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네. 지금 상황에서 돈이 막 5, 6천 이상 뛰니까 내가 여기서 네. 기다렸다가 부산에다 투자해야지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네. 전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고 왔는데요. 자, 뒷분은 또 어느 곳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실까?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저 방이동에 있는 빌라인데요. 예. 그러니까,
팔으려고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더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예. 싸게라도 팔아서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방이동 빌라라고 하셨는데 상세한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네, 방이 2동 102에 12번지 예. 3부주택 301호요. 알겠습니다. 번지수까지만 불러주시면 돼요. 빌라 한번 언제쯤으로 팔아야 되나 이거 가격이라도 낮춰야 되나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아주 좋은 곳에 주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 지어진 지 네. 혹시 몇 년 됐나요? 한 2년 됐어요. 어이구, 오래됐군요. 자, 그런데 개발 집은 때문에. 네. 상태는 깨끗해. 아, 그러시군요. 네네. 예, 예. 지금 이제 몇 평형이시죠? 실평수는 한 35평 정도 될 거예요. 실평수가요? 분양 예. 평수가 아니라? 예, 안에 예. 쓸 수 있는 전용 면적이 네, 35평? 네. 엄청 큰 건데요, 그러면. 커요. 그 지분이 25평이고요. 아, 지분이 25평이고요. 그러면 예. 실제로 분양 면적이 한 4, 50평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예, 요거 매가 얼마 정도 잡아준대요? 살 때요? 예, 예. 살 때는 얼마에 그때 내놓으셨어요, 주변에다가? 지금 내놓은 거는 뭐 한 7억 정도에 내놨어요. 7억 정도에. 예, 예. 자, 7억이면은 그 주변에 예. 아파트 살 가격인데요. 전용은 예. 넓긴 한데 조금 무리한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매입은 얼마에 하셨어요? 매입은 3억 5천에 샀어요. 3억 5천에 20년 전에 3억 5천. 자,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예. 잠실 제2 롯데 잠실의 제2 롯데 월드 때문에 이게 이제 네. 가격이 계속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준공이 나게 되면 여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근데 지금 7억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자, 왜냐면 지분은 떠나가지고 주변에 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7억으로 대형 평형을 갖고 가시기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으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완공이 제1롯데월드가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 네. 이제 앞으로 주둔하는 인구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주 인구가 엄청나게 몇만 명 이상 되거든요. 그럼 주택이 네. 부족하게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손꼽아서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차익을 내기엔 무리가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매도를 예. 하시고 또 지금 예. 뭐 잠실하고 지금 한전부지 개발이랑 연계해갖고 하게 되면요 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잠시 그러니까 강남하고 잠실하고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강남 네네. 못지않게 엄청나게 크게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대신에 예. 가격적인 건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7억에 파시려면 그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매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한 6억에 팔면은요. 아 지금요? 예. 지금 현재 예, 예. 지금 매도하지 마세요. 좀 이따 하세요. 하실 거거든. 제1롯데월드 누가 완공하고 예. 6억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아, 아까워서 지금 못 내놓 결정을 못하고 예, 예. 그리고 양도세 때문에 지금 오산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조그만 아파트를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 양도세가 걸려 계세요? 예. 세금 그래서 문제 지금- 때문에 예. 일단은 한번 사무실 방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세금 세택할 수 있게. 네네. 예. 얘기가 길어지니까. 예. 예. 시청자님. 아니 예. 선생님 예를 네네. 들어서 네네. 저 오산 집을 샀을 때 3년 안에 팔면은 세금이 물지 않는다고 그래서 네, 맞아요. 그 3년 안에 지금 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방이동을 매도하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괜찮고요. 네네네. 그럼 만약에 3년을 넘길 경우에는 이제 일반 오산 과세. 집을 빨리 팔아야 되겠죠? 오산께 차익이 안 났으면 오산 걸 파셔야죠. 지금 차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것이. 그렇죠. 네네네. 그럼 지금 팔면 안 되고 한 준공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예, 그때 아니. 가시면 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7억까지 받는 건 좀 무리고 어찌됐든 그때 되면 좀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때 가면은 7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쯤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몇 년은 좀 기다리세요. 어머, 시청자님. 너무 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은요, 뭐,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우리 시청자님 기대보다는 낮추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좋은 물건 가지고 계시나 봐요.
일단은 뭐 세금 문제 관련한 거 여기 재테크 전문가세요. 일단 예, 직접 예. 우리 시청자님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추후에 무료 네. 세미나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언제 네. 어디에서 열리는지 꼭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시청자님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웃으시는 거 예. 보세요. 지금 네. 요거 비과세 받으려면요, 5세 주택을 한 바퀴 굴리셔야 돼요. 아, 전략이 필요하다니까요. 네, 취득세보다 여러분들, 네.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니까.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아껴야죠. 그럼요. 시청자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빨리 만나러 갑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고민 갖고 계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저기, 기흥구, 기흥구, 네. 예, 저기, 강남마을 7단지. 강남 마을 7단지 7단지. 예. 대룡 미슈빌. 계룡 리슈빌. 네네. 네네. 네. 보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그거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언제쯤 팔면 좋을까 고민이신데요. 점검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 12, 13년 전 됐나요? 제가 14, 15년 됐나요? 여기 네, 지금 네. 동백지구 개발 들어갈 때 그때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었는데 지역 지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자, 여기는 이제 그 자주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 경부고속도로를 기점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리고 조금 지도를 조금 줄여서 보셨을 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멀리 가면 갈수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네. 그 경부고속도로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좋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거 갖고 계신 지 혹시 오래되셨나요? 네. 얼마나 되셨죠? 한 10년 됐어요. 아하, 10년. 초창기 때 들어가셨네요. 네. 네. 자, 여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는 매수자, 여기 살기는 그냥 좋아요. 학교도 그냥 적당하게 돼 있고, 네. 애들 뭐 교육시키기도 좋고 뭐 그냥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아파트를 갖다가 실거주 목적으로 다른 데로 옮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주택에서 이 기흥역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든지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비례해가지고요. 뭔가 네. 다른 곳으로 움직일 거면 죽전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지금 네, 네. 예, 가격 대비 지금 있는 것보단 그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네. 아, 지금 매도한 게 나요? 네, 요것은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하시는 걸로. 네. 뭐 특별하게 가격이 더 오르거나 뭐 그럴 네. 일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쪽으로 용인 에버랜드 선이라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그냥 네. 자체적으로 여기서 에버랜드 가기 편한 그런 선이에요. 그냥 여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외부에서 유입 인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내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이 없었죠. 뚫리기 전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전혀 영향이 없는 전철선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옛날에 만약에 10년 전에 들어가셨으면 많은 기대를 하셨겠지만 계속 오르지 않은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위치한 이 지역과 제가 파랗게 표시하는 이쪽 지역의 아파트들이요. 더 가격이 비슷해요. 평당 한 1,000만 원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빨간 지역과는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1,000만 원, 빨간 것도 1,000만 원, 파란 것도 1,000만 원이면 파란 곳이 훨씬 낫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맞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많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대비 조금 더 좋은 위치로 가실 거면 죽전 지역이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죽전 말고 저는 야탑은 어때요? 야탑 쪽으로요. 예, 야탑 쪽으로 가시는 건 좋은데 아파트가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죽전은 어디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죽전역 근처에 그쪽에 죽전역이요? 가보시면 돼요. 네네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 죽전 동성 2차도 괜찮아요? 아, 죽전 근처에 우리가 가서 점점 좁혀 들어가세요. 네. 죽전에서 죽전 네. 1등 아파트들이 따로 있고요. 우리 사모님의 어떤 그 연봉이라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에 맞춰서 죽전 네. 근처에서 기왕이면 전철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매입해 놓으시면 가격이 빠지진 않겠죠?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도움 드렸는데요. 좀 참고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끊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하나씩 더 질문을 하시세요. 우리 시청자님, 아, 귀여우십니다. 이왕이면 이제 죽전 네. 근처에 신분당선 아, 네네. 연결되는 선으로 가시면 훨씬 낫겠죠? 네, 시청자님 거 들으셨죠? 신분당선 연결된 곳, 거기 주변으로 좀 보시라고 하시네요. 네. 자, 이번에는요, 문자 저희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질문 들어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0488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내년에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어떤 것들 알아둬야 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아, 예.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뭐가 많을까요, 대표님? 굉장히 많죠. 한 네. 40까지 뭐 그 어떡하죠? 정도 예, 이상 네. 돼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좀 보자면 가장 좋아하시는 거 중개보수가 반으로 준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청약제도에서 무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자 세대주만 됐었잖아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이번 대표적인 게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됐죠.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그 택지지구 촉진법이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게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월세 대출, 월세 대출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저리로 월세에 대한 대출을 한번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뭔가 주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켜볼 만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유한 책임이라는 대출이 도입이 되는데 유한 책임이라는 것은 원래 한정근 담보를 하더라도 민사로 해가지고 집이 보통 경매가 되게 되면요. 경매가 1억인데 내가 빌린 돈이 1억 2천이다. 그럼 2천만 원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민사로. 경매로 해서 그 물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은, 집담보 대출했으니까 집담보 끝나면 이 돈 날라가고 그것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이 1억 5천인데 경매가 1억이 됐다. 그럼 5천만 원 비었잖아요. 그 5천은 이제 민간으로 해가지고 민법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개인한테. 근데 이 지금 새로 생기는 유한 책임은 그 주택으로 그냥 끝낸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제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봐야 되지만 은행권에서 그로 인해서 융자 대출도 좀 줄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 임차권이 강화가 되죠. 이제는 그 5년 동안 그 임차를 하는 거에 있어서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피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는 아닌데 예를 들자면 신촌이나 이대 같은데 임차인이 올려라 그러면 올려달라는 데를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야 돼요. 이미 주고 들어간 권리금은 있는데 임차료가 내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없는 위치다 그랬을 때 100만 원 올리세요 그러면 기준이 없어요. 올려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못 올려요. 그럼 나가세요. 그럼 나가야 돼요.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것이 이제 다 적용이 된다. 5년까지. 거기에다가 권리금을 이제 법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이러니한 게 제가 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해서 상가임차보호법이 상당히 바뀐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 아주 중요한 거 비사업용 토지가 현재 추가과세 1년 더 유예시킨다. 예, 비사업용 토지 원래 48%까지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걸 1년 더 유예해가지고 올해까지 38%까지 해주고 내년 1년 유예를 해가지고 38%까지 6에서 38%까지 해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48%까지 해가지고 10%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더 유예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으신 분 땅 빨리 매입하세요, 매도하세요. 세금으로서 많이 맞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1년 더 유예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소득공제가 고정금리에 대해서는 1,500밖에 안 됐는데요. 1,800만 원 이상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세금적인 혜택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주택에 대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전세 허용이다. 이 전전세 허용이라는 것은 전전세 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상당히 애매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전전세 허용으로 가게 되면은 대리해가지고 전전세가 들어왔을 때 어떤 임차 보호법을 복잡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인 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뚜껑을 따 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허용됐다. 그러면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끔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죠. 가외에 너무 많아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네네. 정말 많은 내용을 저희가 들었어요. 예, 예, 더 있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저희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쫙 정리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네네. 할게요. 자, 신하선 대표의 이런 얘기들요, 방송 외에서도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어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세테크 전략 챙겨드려요. 12월 6일 토요일, 8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열리는 무료 세미나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 오늘 함께했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될 만한 매물 잡으러 가볼게요. 돈 되는 매물 정보 지금부터는요. 2077-6393번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매물 정보 얻어갈 수 있어요. 네,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두 분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을까요? 김연아 소장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지역입니다. 더 이상의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을 지역이면서 희소 가치가 높은 읍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준비했습니다. 수익률 10%니까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잠시 뒤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철문 이사님께서 오늘 어디 준비하셨습니까? 네. 강남과 마포의 핵심 업무타운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강남의 핵심 업무타운은 테헤란입니다. 여기 역삼동, 역세권에 있는 투룸 주택을 준비해봤고요. 다음으로 마포의 중심 지역이죠. 홍대 상권이 뻗쳐 있는 곳인데 서교동 중심 업무타운에 있는 투룸 주택을 1,500만 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매물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역삼동으로 가시죠. 김철무 이사님의 매물입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분당선, 선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내년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방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김철민 이사님과 말씀 나눠볼게요. 이사님, 네. 역삼동 이 매물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갖고 네, 갈까요? 일단은 뛰어난 입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강남하면 테헤란로가 떠오르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 중심 라인, 특히 선릉역인데요. 선릉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2호선의 중심 라인일 뿐만 아니라 분당선이 교차하고 또 동서남북으로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그 중심지에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특히 선정릉역이라든지 선릉역과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중심축 개발이 지금 강남인데요. 이 중심지에 위치했다는 부분하고요. 강남의 마지막 거대한 핵심 개발이 지금 한전부지 개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본 매물에 바로 접해 있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이 여러 개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매물 지역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룸 공급이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요. 임대가가 그만큼 높은 지역으로서 소액으로서 투자가 가능한 매물, 강남 중심지에 4,500만 원 소액으로서 안정적 임대 수익도 9% 정도 가져가시면서 향후에 본 매물 같은 경우 매도 차익이 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들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역삼동에 있는 저희 매물 점검하고 있는데요. 역삼동의 어떤 지역적인 장점이라고 한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보시면 역삼동 같은 경우는 업무단지 축을 끼고 있습니다. 바로 상단에 봉은사로든지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 테란로, 양 옆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역세권 선릉역과 도보 5분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접 지역에 강남역까지 2정거장, 그리고 바로 옆에 삼성역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 3정거장 정도의 롯데타워, 지금 송파구의 핵심 이슈죠. 이런 라인의 업무 축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지역 보시면은 중심지라는 걸 알 수 있듯이 본 매물 하단 지역에 도곡동이라는 대치동, 그리고 바로 우측에 삼성동, 상동 쪽에 보시면은 압구정동이라는 청담동이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 옆에 선정릉 공원이 있기 때문에 강남 중심지의 쾌적성을 띠고 있고요. 또한 이 매물 지역 인접 지역에 보면 편리한 상권입니다. 삼성동 코엑스라든지 청담동 명품거리, 그리고 테헤란로의 다양한 상권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파라군의 중심 지역이죠. 인접 지역에 보면 경기고라든지 영등고, 희문고가 있기 때문에 학군의 수요도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삼동 이 일대를 보면 9호선 연장 개통으로 인한 어떤 호재거리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예. 몇 가지는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현재도 교통편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본 매물 지역 테헤란로 중심 지역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교통, 상권, 업무, 이런 IT 산업 단지가 밀집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내년 초에 9호선이 2단계가 개통이 되면 본 매물 지역이 바로 현재 선정릉공원이 분당선이 개통돼 있는데 여기에 또 9호선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더블 역세권이 된다는 점. 또 앞으로 강남역까지 현재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강북적으로 신분당선 착공이 더불어서 이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지하도시 건설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문화의 컨텐츠, 상가가 또 다시 한번 지하도시에 건설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본 매물지역 바로 삼성동인데요. 이 인접지역의 GTX죠. 앞으로 향후에 광역교통망이 3개 노선인데요. 여기 GTX 3개 노선이 다 삼성동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A 노선이 지금 일산 킨텍스부터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또 삼성동 지역의 KTX도 향후에 건설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망이 최대한 가장 강남의 중심 지역에 이 지역으로 이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바로 삼성도 한전부지입니다. 한전부지가 지금 현재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나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 연말까지 이주가 끝난다면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착공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건들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한전부지라든지 여기에 바로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까지 몰려가고 이 주변 단지 72만 제곱미터인데요. 영동권 종합발전계획으로서 이 지역의 국제교류 복합도시로서 실질적으로 약 7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통해서 본 매물 지역 그만큼 1차적인 배후주거로서 그만큼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인근의 코롱 부지, 더불어서 세계적인 IT 업체가 이 구글에서 이 테헤란로 주변에 서울 캠퍼스를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업무 타원에서 그만큼 중심 축으로서 본 매물 지역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치 좋고요.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개발 호재들 많은 곳입니다. 이제 매물 한번 볼게요. 어떤 건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지어지는가, 이거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강남하면 건물들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 본 매물 총 5층으로 지어진데요. 앞면이 양면이 6m 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차가 편리하다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 노약층 3층입니다.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부대적으로 CCTV라는 이런 보안 시설은 철저히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특징이 넓은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아트홀이라든지 투룸으로서 발코니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의 우리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그런 실거주용으로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가격 짚어볼게요. 이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좀 비싸면 어쩌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지역 같은 경우 보통 보면은 지가가 3.3제곱미터 보통 4천만 원 이상 호가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현재 매매 금액이 2억 8,500만 원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세를 놓을 경우 약 2억 4천에서 2억 5천 정도니까 4천만 원대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실거주 수요가 상당히 뛰어난 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월세로 원할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 이상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1금융권에서 보통 1억 8천 이상 저금리로 3.3에서 3.6% 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 매물에 대해서 7,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은행이자 50만 원 정도 제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55만 원 정도 수익, 결론적으로 7,500만 원 투자되어 있을 때 연 66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7,500만 원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약 9%에 이르는 그런 매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매물은 매도 차익형의 우선시되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할 때 이것만큼은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조언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요. 본 매물 같은 경우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오셔서 주변 지역의 가치가 앞으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지 이런 입지 여건을 보시고요. 특히 내부 구조 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부분이 향후에 매도할 때라든지 임대권 올 때 상당히 우수한 매물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어요. 이 정보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볼게요. 우면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가시죠. 서초구 우면동 오피스텔입니다. 4호선 선바위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8층 건물 가운데 4층이고요. 매매 금액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연아 수장님 매물이고요. 수장님 오피스텔 볼게요. 추천 포인트요. 네. 그냥 한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요, 인근에 바로 LG R&D 센터가 있고요, KT R&D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0여 개 업체가 이 서초 우면지구에 R&D 센터를 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삼성 R&D 센터까지 하게 되면은 270여 개에서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R&D 센터의 그 수요층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뭐 첫 번째로 우리나라 첫 번째로 직장을 갖는 그런 젊은 인재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요. 첫 번째 직장 인근의 오피스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서초 우면지구가 있는데요. 자, 우면 그 네이처힐 그 주변에는요. 오피스텔 자리가 없습니다. 택지 분양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근생과 아파트만 순수하게 있는데요. 자,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는 이 서초 보금자리 주택 내에만 있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까지 모두 해서 610여 채입니다. 610동이 아닌 610여 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마지막 공급 물량으로서 더 이상의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규모 연구단지들이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몰리겠어요. 네. 뭐 지방에서도 올라올 테고, 뭐 그래서 거기에 둥지를 트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직장과 가까운 거 플러스 살기 좋아야 되잖아요. 입지적인 여건 점검해 주세요. 뭐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예전부터 유명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인데요. 지금 현재 뭐 우면산, 청계산, 대모산, 구룡산, 관악산까지 모두 연결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바로 이 오피스텔 바로 지근거리에 양재천이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양재천을 따라서 양재 시민의 숲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주거 환경, 자연 환경에서는 뭐 이 지역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뭐 1등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본 건물 바로 앞에요. 하나로마트가 들어섭니다. 하나로마트가 들어서고요. 바로 옆 건물에는요. 농협 건물이 들어섭니다. 은행도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다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피스텔 지구 내에서는 가장 좋은 알짜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가면은요. LG 연구센터 바로 옆에 코스트코랑 그다음에 이마트,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하이브랜드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면에서는 굉장히 쾌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꼽으라고 한다면 앞에서 계속 강조해 주셨던 네. 그 R&D 센터 이거 자체가 큰 호재가 되겠어요? 지금 R&D 센터,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왜 호재가 되냐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는 낮게는 1%, 좋은 더 복지 있는 회사에서는 5천만 원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월세 지원까지 같이 나갑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 첫 직장인으로서 연봉도 큰 지역이지만, 연봉도 높은 지역이지만 첫 직장으로서 월세 살기에 굉장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월세 소득에 월세 임대 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지닌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뭐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뭐 인근의 뭐 양재 화물트럭 터미널도 개발될 예정이고요. 또한 22,000평이죠. 양재 꽃시장입니다. 꽃시장도 개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굉장히 더 좋아지고 쾌적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8층 건물이라고 아까 네. 설명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015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8층 중에 지금 4층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한번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글이. 친환경 자재, 저탄소 배출 자재, 네. 절수형 자재 등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열 소음 절감, 이중 창호를 설치해서 뛰어난 단열 효과와 외부 소음을 차단했고요. 붙박이장은 스타일러 수납장입니다. 냉장고, 옷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통화 가능한 비디오폰과 주차 전용 주차 카드 외부인의 출입 통제가 가능한 주차 카드가 발급될 예정이고요. 층고가 3.3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도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빨래 넣을 데가 없잖아요. 베란다가 없으니까 오피스텔은. 빨래 넣을 수 있는 건조대까지 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냉장고하고 에어컨을 물어보시는데요. 다 빌트인입니다. 빌트인으로 다 넣어드리고요. 네.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기본이죠. 네. 그 사진으로 모델하우스인 네. 거죠? 오피스텔. 네네, 모델하우스. 저희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요. 아우, 예쁘네요. 궁금한 게 이제 가격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을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매매 가격은 1억 3,50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액은 7천만 원입니다. 월세로 전환 시에는요. 실투자 금액이 5,550만 원 정도 되고요. 5,5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랬을 때 월 1,000에 70만 원이 임대가 가능하거든요. 1,000에 70만 원이면요. 연소득률로 대출이자 제하고 10% 이상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로 전환 시에는 실투자금 5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4층이라서 약간 저층에 마이너스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고층보다는요. 네, 참고하도록 할게요. 이 매물의 투자 가치와 함께 매수할 때 유의점도 있다면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도 없을 뿐더러요.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 준공을 앞둔 것들 다 지금 피가 붙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본 매물이 지금 위치적으로도 보더라도 그 매물보다 피가 더 많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3,500만 원에 해서 수익률이 내년에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마감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 가격은요. 1억 7천만 원 이상의 오피스텔이 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어요. 서초구 우면동 오피스텔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매물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매물 화면으로 먼저 만나러 갈게요.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3분, 6호선 합정역에선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으로 가볼게요. 자, 수정 포인트 어떻게 가지고 가면 될까요? 네, 마포구의 핵심 중심지죠. 홍대 상권이 있는 지역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마포구의 중심 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합정 역세권과 홍대 상권이 있습니다.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양옆에 축을 안고 있는 가로 역세권이 있는 매물인데요. 지하철역 망원역과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홍대 입구역이라든지 합정역까지는 도보로 7분 거리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임대 수요가 풍부한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합정역 주변이라든지 이 지역에 2호선과 6호선, 경의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6호선 라인 상당히 임대차 라인으로 굉장히 강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2호선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본 매물 같은 경우는 6호선 라인의 업무타운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상암 DMC라든지 합정 균적지구, 그리고 홍대 상권, 그리고 공덕 비즈벨트, 이태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 거리의 양옆에 업무단지를 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 매물 아주 저렴한 가격대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인데 이 매물 소액 1,500만 원 소액 투자로서 안정적으로 향후에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특성이 소형 그 자동차를 사셔가지고 향후 2년에 대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그런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 시설도 많고 위치상으로요. 또 역세권인 매물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입지적인 장점을 좀 꼽아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예, 마포구 중에서 가장 그 고급 주거단지라 볼 수 있는 지역이 서교동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교통편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역과 약 3분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간선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에 실질적으로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내부 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서 그만큼 풍부한 일자리 창출이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상암동부터 실질적으로 이태원과 이런 중심 지역에 많은 젊은 고용 창출이 일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언론에서 보듯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 지역이 현재 마포구 이 서교동이라 합정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밀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인접지 우수한 대학군 뭐 이대부터 홍대, 서강대 이런 다양한 학군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풍부한 녹지 형태, 또 본 매물 지역 한강변과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면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서교동 그 인근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호재들을 다 흡수해버릴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세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합정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합정 균척지구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5, 6년 후면 실질적으로 서부권, 강북권의 가장 중심지가 합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의 상업과 업무, 주거와 문화 벨트로서 중심지로 도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IT 미디어 단지가 실질적으로 상암동에 들어와 있는데요. 방송국이 지상파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미디어 업체가 지금 현재 상암동에 거의 이주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YG라고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다양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강남에서 이쪽 상암동 인접지역, 이런 서교동이라든지 합정동 주변에 몰려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1시간만 쇼핑을 하더라도 연예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그런 그 미디어 시설이 그런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지역 홍대 입구역입니다. 이 지역도 실질적으로 경의선 지상 구간을 문화, 디자인, 쇼핑센터로 지금 탈바꿈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홍대 입구역과 실제 합정역 주변이 메인인데요. 이 지역의 디자인 출판 업체가 400개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 특화 지역으로 이 지역을 지정하면서 이 지역에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접지역 당인리 발전소뿐만 아니라 이 주변 한강변 주변 지역 개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홍대라든지 이 당인리 발전소 이 라인을 문화 특화, 관광 특구로서 실질적으로 특화구를 조정하면서 이 주변 지역에 많은 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암동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암동 같은 경우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요. 상암 DMC 역 주변에 롯데에서 쇼핑몰 개발 계획이 지금 잡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난번에 자초됐던 랜드마크죠. 상암 DMC 랜드마크가 다시 한번 재추진되는 그런 희소식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주변 지역은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배후 지역에서 본 매물 지역이 바로 그런 이슈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물 보러 갈게요. 이게 지난 10월에 중공된 신축 건물입니다. 네. 어떻게 지어졌어요? 현재 최근에 거의 선부정 물건이었는데요. 이 매물은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룸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본 매물은 2룸인데요. 주차 시설이 세대당 100%라 볼 수 있겠습니다. 총 5층으로 된 건물인데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고요.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은 2룸이면서 넓은 거실, 또 한샘에서 인테리어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고급스럽다 볼 수 있겠고요. 발코니까지 또 안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고요. 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 인테리어 부분도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아주 고급스럽게 아트월까지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죠? 이렇게 지어진 매물 저희 보고 있어요.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 매물이 50제곱미터, 실질적으로 15평 정도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인접지역에 아마 역세권의 시세를 조사해 보시면은 보통 이런 평형대가 약 2억 7천대 호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2억 3천만 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금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전세가가 2억 천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을 활용한다면 약 1억 6천 정도 이용하신다면 실제로 이 매물 월세가 보증금 3천만 원의 기본 8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약 3.5% 정도 활용하신다면 이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약 4천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요. 투자 대비 수익률도 약간 은행 경비를 제하고도 실질적으로 약 9% 정도 이상 되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월세도 중요하지만 역세권의 매물에서 향후에 황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매도 차익을 2년 정도만 보유하시더라도 약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수할 때 유의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 지역 같은 경우 실거주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착안하시고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쾌적성, 조명도를 상당히 보기 때문에 이 매물 보실 때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상당히 적당한 매물에서 향후에 매도하실 때도 그만큼 쉽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정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저희 세 가지 매물 준비해 드렸어요. 점검을 해 드렸는데요. 방송 후에도요. 2077-6393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나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은하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